이번 시간에는 아그리파의 논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총 6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면 그닥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회의주의자들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5가지 논변 형식을 구성하였다. 그러니까 자, 회의주의 철학자인 아그리파는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하였대요. 그럼 회의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세계관에서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독단주의예요. 그럼 독단주의는 뭐예요?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독단주의라고 하고, 회의주의는 뭐예요? 절대적 진리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회의주의자들이죠. 자,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회의주의자들은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이러한 회의주의 이론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아그리파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고자, 아예 차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한다. 이게 뭐죠?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1문단의 요지는 뭐예요?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독단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이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하였어요. 그러면 이 회의주의자의 성격은 뭐야? 논변 형식들은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고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그리파의 5가지 회의주의 논변 형식, 그 중에서 첫 번째죠. 먼저라고 했으니까. 자,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은 철학에서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런 상위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에서도 말했죠.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은 서로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회의주의자들은 얼마나 많은 철학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독단주의자들은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돼요.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될 수 없는 기준들을 논중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회의주의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중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회의주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대요.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회의주의자들은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그리파가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는 아그리파가 제시한 5가지 논변 형식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독단주의자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회의주의자들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중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회의주의자들은 독단주의자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조건 진리라고 말하면 회의주의자 역시 동등한 권리, 즉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런 경우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회의주의자들이 주장한 5가지 논변 형식 중에서 2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 즉 모든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이것이 기억이고, 2번째 논변 형식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 즉 합리적이지 않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졌을 경우에 회의주의자들은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첫 번째,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을 진리로 내세운다면 회의주의자들은 뭐라고 반박할 수 있대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제시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3번째 문단 볼까요? 반면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라고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독단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까 2번째 논변에서 나왔던 말과 같은 말이네요. 말한다면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죠. 반대로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그 증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한한 물음에 대답해야 하는 공경에 빠진다. 이러한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은 철학자들이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 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자, 3번째 문단에 소개된 것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 중에 3번째 논변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인데,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이라는 것은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했을 때 회의주의자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다고요?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으로 답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너는 왜 공부하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답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뭔데? 이런 게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끝없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을 취한다면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뭐 할 거야?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뭔데? 또 대답하고 그럼 그게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아주 무한대로 이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으로 회의주의자가 독단주의자의 의견을 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4번째 문단.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순환 논변의 형식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미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즉 효과가 없다는 건데 순환 논변 형식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 위에서 말한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한다. 그러니까 뭐야?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달걀이 먼저지 라고 대답한 다음에 달걀은 어디서 나와? 닭에서 나와. 그럼 닭은 어디서 나오는데 달걀에서 나와. 이것이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논변의 형식은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즉 판단의 미결정성을 가짐으로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라는 것은 뭐야?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 4가지가 나왔네요. 그럼 5번째 논변 형식은 뭘까요? 한번 봅시다. 이러한 논변 형식들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기착된다. 모두 모아진다. 그러니까 상대성의 논변 형식은 앞에 나온 4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달리 말하면 회의주의자들은 상대성을 지향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니까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즉 상대적이야. 그래서 즉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독단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입장이죠?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이 글은 주체가 누구예요? 회의주의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가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한대요.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는 판단 중지를 요구한대요. 이것이 바로 회의주의자의 입장인 거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판단 중지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봤어요? 회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변의 5가지 형식이었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5가지 논변 형식은 뭐냐면 독단주의자들이 합리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논변 형식이었어요. 그것의 특징이 뭐냐? 즉 회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특징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논변 형식들은. 그리고 이 회의주의 이론은 모든 대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만약에 독단주의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세울 경우 5가지 논변 형식으로 반박할 수 있대요. 먼저 독단주의자들이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회의주의자들은 얼마나 많은 철학자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 제시할 수 있대요. 이것이 바로 철학자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이라고 말했고요. 2번째 논변 형식은 독단주의자들이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으로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에 기초하여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할 때
또는 같은 말인데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해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때는 회의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즉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동등한 권리를 지닌 방식으로 거짓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으로 독단주의자들의 논리가 틀렸음을 반박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계속 되풀이하는 물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반박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네 번째 논변은 순환 논변의 형식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은 곧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해라 라고 말하면 결국 독단주의자들은 결정을 할 수 없어 미결정 상태의 이름으로 독단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상대성의 논변 형식은 앞에 나온 논변 형식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단 볼까요?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달리 말하면 어떤 판단과 주장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이죠. 고대 회의주의자들은 자들인 필론주의도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들이죠. 이런 판단 중지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자, 그러니까 고대 회의주의자들인 필론주의자들은 판단 중지를 통해서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자, 절대적 진리란 없다 라고 생각하면 판단 중지에 이르고 판단을 중지하면 아타락시아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고대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네요. 자,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며 울부짖고 있는 승객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위에서 말한 고뇌의 상태예요. 그렇죠? 공포에 떨며 울부짖고 있는 승객들, 고뇌 상태에서 그들에게 갑판 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돼지를 가리키며 저 돼지의 동요하지 않는 상태, 이거는 뭐예요? 돼지의 동요하지 않는 상태는 뭐야? 판단 중지의 상태죠. 판단 중지의 상태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중지해야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한 피론의 일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돼지에 동요하지 않은 상태의 판단 중지, 그러면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의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절대적 진리란 없다 라고 말한 거죠. 결국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를 중심으로 한 회의주의자들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필연주의자들은 회의주의자들이죠. 판단 중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마지막 문단에서 말했고요. 선지 2번 회의주의자들은 독단주의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적인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이 문단에 나와 있죠. 독단주의자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그와 같은 권리로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죠. 선제 3번 독단주의자들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 절대적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아니라고요. 이 글은 회의주의자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회의주의자들은 독단주의자들이 말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상대적인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선제 4번 독단주의자들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고도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고 그랬죠. 자, 선지 5번 회의주의자들은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을 통해 독단주의자들이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그죠? 이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1문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 2번 풀어보십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관련한 회의주의자들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기억에서 미음은 회의주의자들의 5가지 논변 형식인데 그 5가지 논변 형식이 그 회의주의자 아그리파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선지 1번을 봅시다. 기억. 자, 기억이 뭐였어요?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 뭐라고 반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첫 번째 논변 형식에서 회의주의자들은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회의주의자들의 대응.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독단주의자들에게 회의주의자들은 다양한 철학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대응한다. 맞는 말이네요. 자, 선지 2번 니은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인데요. 이건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무조건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고 말할 때 회의주의자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동등한 권리로, 즉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선지 읽어볼게요. 신의 존재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 입증되며 경전은 신의 말이므로 모두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신과 경전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신과 경전 중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묻는 것은 순환의 논변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틀린 말 3번 보니까 디귿은 뭐냐면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되풀이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한다고 했어요. 꿈에서 들은 예언을 절대적 진리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예언은 거짓이라는 예언을 꿈에서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응한다. 이것도 순환 논변 형식이네요. 그러니까 틀린 말. 그렇죠? 그러면 디귿에서 뭐라고 답해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죠.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으로. 틀리고 리을이 바로 순환의 논변 형식인데 리을 한번 볼까요? 자신이 판단한 대상의 참된 본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판단 정지의 상태. 볼까요? X의 실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야지 뭐 한다고 했어요? 판단 정지가 돼야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아그리파의 관점에서, 즉 회의주의 입장에서 보기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기나적 논증의 경우 결론은 일부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결론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죠. 기납법이라는 것은 여러 사례들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니까요. 사례들이란 또 무한하죠. 그리고 무한한 사례를 인간이 모두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기납적 논증은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또 연역적 논증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말하겠네요. 연역적 논증에 의해 결론의 참을 보장할 경우 결론의 명제는 전제가 참인 경우에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게 연역법이죠. 결국 결론은 전제를 통해 타당성을 얻어요. 그런데 연역적 논증에서 참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는 어떻게 참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때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는 사실상 결론을 포함한 명제들을 종합해서 기납적 논증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절대적 진리란 없다고 말하는 게 회의주의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이 보기를 바탕으로 옳은 선지를 한번 골라봅시다. 1번,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모여서 기납적 논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죠. 모든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란 없다고 말한 게 회의주의자이므로 이건 틀린 선지. 2번,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이라도 연역적 논증에 의해 결론을 도출한다면 아니에요. 그것을 참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말. 전제 3번,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여기까지 맞고요. 많은 안 될 것 같죠? 특수한 사례들을 축적하는 기납적 논증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회의주의자들은 말했고요. 4번, 유한한 인간이 무한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납적 논증의 결론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갖지 못하는군, 맞는 말이네요.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맞고요. 연역적 논증에서 참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기납에 의해서 증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납도 모든 가능성, 모든 전제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죠. 다음 5번 풀어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봅시다. 신앙주의는 신에 대한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는 입장을 가리키진 않는다. 신앙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관련한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신앙주의도 회의주의와 입장이 비슷하네요.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판단을 중지해야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다고 회의주의자는 얘기했으니까요. 회의주의를 통해 우리가 뭐뭐라는 인식의 한계를 자각해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결국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기이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성 시대에 신앙의 시대가 병존하는 것은 이성과 신앙이 함께 있다. 라는 것은 회의주의와 신앙주의가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대요. 그러면 선지 1번 볼까요? 신의 참된 본질을 깨달을 수 없죠, 우리는. 자,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2번, 학습을 통해 대상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고요. 신의 존재를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다가 아니고,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4번, 신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과
이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 종교의 억압을 피해야지만 종교가 억압한다고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아그리파의 논변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제프 보이스의 예술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